안녕하십니까. 내공자산연구소 18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즘 연구실이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17번째부터 녹화하는 장소가 좀 바뀌었는데요. 그러나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내공자산연구소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던 게 100개의 에피소드를 만들어 올리겠다고 약속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18번째고요. 100개의 에피소드를 카테고라이제이션을 5개로 나눠 가지고요. 한 개의 카테고라이제이션에 20개를 찍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내공자산연구소에서 18번째는 오늘의 주제는 인생을 길게 보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만들었습니다. 점점 이제 1부의 20개 카테고리가 끝나가고요. 21번째부터는 조금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인생을 길게 보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역시 AI 시대와 연동이 되는 얘기겠죠. 여러분도 느끼고 저도 느낍니다만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AI 기술들이 발전하고 특히 서비스 기술들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영상을 만드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좋아져 가지고 아마 제작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것 같고, 선생님도 2학기에는 AI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노 코딩, 코더가 필요 없는, 그쵸? 결국은 사람이 지휘자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는 거죠.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노코더가 되면서 여러분들은 기획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앱이나 솔루션을 코딩해 주는 과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요. 새로운 직업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특히 프로그래밍 쪽에 일하고 있는 프로그래머들은 굉장히 많게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럴수록 우리는 조급해지겠죠. 어떻게 해요? 더 빨리 성공해야 되고 또 빨리 돈을 벌어야 되고 더 유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여유를 가지고 우리는 역발상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인생을 길게 보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빠른 성공보다가는요, 어차피 인생은 의학의 기술이나 여러 가지 과학 기술에 따라서 생명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긴 호흡으로 세상을 들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사회는 굉장히 지금까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빠른 속도들에 대해서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 디지털 사회는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디지털 엔바이러먼트에서는 어떤 조회수라든지 팔로우 수,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와 연결되는 주가 지수, 그렇죠? 성과에 따른 양과 질, 또는 조직 사회에서 빠른 승진, 뭐 이런 것들이 됐고,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 사회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으킨 나라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빨리빨리 문화가 굉장히 이 나라를 살리는 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거 아시기요? 참나무는 천천히 자라지만 수백 년을 버티고 수천 년을 버팁니다. 대나무는 몇 년 동안 땅 속에서 뿌리를 박고 살지만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죠? 사람도 저는 마찬가지 같습니다. 유명한 제독 철학자였던 한병철 선생은 피로사회에서의 시간의 향기라는 글을 통해서 현대인은 속도에 중독된다는 철학을 말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빨리 변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를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한병철 선생은 현대인이 끊임없이 더 빨리 일하고 더 많이 연결이 되고 소통이 되지만 그 속에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속도가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피로하게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은 경험을 해본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옛날에 자동차나 기차의 속도가 느릴 때와 지금처럼 고속열차가 달릴 때 일일권 생활은 됐습니다만 그 하루 동안에 느끼는 피로감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즉 속도가 인간을 편하게 하지는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양한 편리성도 주지만 굉장히 피로감도 주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액체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는 오래 지속되고 가치가 있는 것은 사라지기 쉽다고 했습니다. 이 바우만 선생은요, 현대를 액체의 근대화라고 불렀으며 특이한 개념을 통해서 우리를 인간관계를 해석했던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깊이보다는 속도를 중요시하고 관계보다는 연결을, 성찰보다는 소비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로 돌아가서 로마 제국의 스토아 학파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세네카라는 철학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던 세네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빨리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짧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사람들은 빨리 살려고 하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잊고 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고대부터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깨우친 선생님들은 이런 시간의 중요성을 속도와 단기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시간의 길이가 인생의 깊이를 만든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만 바라보는 사람 또는 먼 미래를 보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이라 하는 것은 수많은 점들의 연속이다 보니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다 보면 굉장히 롱텀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정답입니다만 그러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또 한편 아까 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굉장히 긴 호흡으로 보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굉장히 순간순간에 하다 보면은요, 조금만 뭔가가 비틀어져도 불안해하고 조회수가 기대수만큼 안 나오면 불안해합니다. 선생님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절대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하고 롱텀으로 긴 텀으로 보고 하는 거죠.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더 AI가 발달할수록 인간의 성찰과 내면이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조회수는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절대 셀프 프로모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후자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긴 시간을 보는 사람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당장 눈앞의 결과보다는 시간이 만들어내는 변화보다는요, 굉장히 긴 호흡으로 만들어내는 위대한 업적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영국의 사상가 제임스 앨런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생각의 씨앗을 심고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거둔다. 오늘날의 생각은 내일의 행동이 되고 오늘의 행동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운명을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은 단순한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요,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고 기다리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좀 더 깊게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독일의 철학자였던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시간 속의 존재라고 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는 현재를 바라볼 때는 삶이 피상적으로 보이지만 미래를 향한 가능성을 의식할 때는 바로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인간은 성장은 얼마나 빠르게 바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긴 호흡 속에서
얼마나 자기네 삶을 성찰하고 완성도를 높여가는 데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위대한 스승이었던 철학자들은 긴 호흡의 시간을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아리스토텔레스나 하이데거나 많은 철학자들은 얘기했습니다. 반복되는 행동들이 어떤 탁월한 행위가 아니라 그 완성도를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공부에 대한 이론은 우리가 공자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배우고 때로 익히며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렇죠? 세 사람은 모두 속도를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자도 그렇고 하이데거도 그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속도를 얘기하지 않고 시간을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은 긴 호흡의 시간 속에서 완성도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선생님 이야기는 내공자산은요, 복리의 이자를 받는 그런 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내공은 보이지 않는 복리계산식 내공자산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잃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경험, 철학,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신뢰, 통찰 이런 것들이 모이면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8번째 에피소드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출발선이고요. 40대 여러분들은 방향을 잡아가는 시기고요. 60대 이후는 여러분들이 내공이 열매를 맺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라톤으로 생각하고 내공자산이 복리가 되는 큰 자산이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는 내공자산연구소입니다. 18번째 에피소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